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면의 세계, 외부의 세계. 최근에 이제 어떤 새로 만난 분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조금 보고 야 재미있는데 끝까지 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 뭐 이런 어렵다.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진지하다. 네,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든대.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재미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진지하다. 음악도 좋은데 하여튼 뭐 묘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윤려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네, 일부 조금 했죠. 예. 일부가 좀 많아가지고요. 중요한 내용도 예.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랙탈부터 해서 네. 이제 2, 3, 4부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랙탈. 여기 원문에는 베다의 가르침에서 아카시아는 공간 그 자체다. 아카시아가 에테르 네. 뭐 이런 거라고 일치시켜서도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고 네. 우주의 모든 어떤 존재 만물을 일으킨 근원적인 장이라는 건 마당장자를 쓰죠. 필드. 그래서 다른 요소들이 채워져 있는 공간, 진동과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랙탈이라는 용어를 또 소개를 해요. 네.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의 배열을 하고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프랙탈이 아카샤, 이 에테르라고 부르는 형태의 어떤 근원장이 무늬 형태로 드러난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했던 뭐 아카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간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얘기됐었는데 네. 이 에너지는 만물이 여기서 이제 사실 만물 자체죠. 만물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천지의 부모. 아카샤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네. 에너지가 실제 드러나서 물질화된 거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어떤 우리는 아카샤에서 이렇게 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에 대한 거, 지기, 네. 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네. 그것이 그러면 드러날 때 그냥 아무렇게 무작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태, 패턴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프랙탈이라는 좋은 건데, 표현이네요. 근데 기본적인 어떤 구조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복잡한 네. 구조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드러날 때 그 네. 형상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이 철학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것이 현실태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잠재태, 현실태요. 네, 근데 좋습니다. 현실태로 드러날 때 그 현실태로 드러나게 된 어떤 그런 형상을 부여해주는 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게 이제 말하는 진료가 드러날 때 형상으로서 그 어떤 형상에. 일본말로 가다. 네, 근데 근데 이것이 이제 이법에 대한 얘기지. 이법. 어떤 그 이법 이치에 따라서 그것이 그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법에 대한 얘기다. 그거를 서양에서는 이제 그거를 네.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이해했고 그 후에는 이제 숫자로 이해를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공통된 게 이거를 숫자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이제 기하학, 이제 태극 문양, 무국의 문양 이런 문양으로 이해를 했다는 걸 사실은 공통된 모습들이죠. 얘기를 하시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떠올라서 예, 다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떠올라가지고 하여튼간에 이제 어떤 틀이 뭔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의 기기묘묘한 모습들이 네. 다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실은 그 근원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어떤 간단한 규칙이 반복되는 그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해서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의 규칙들로 이루어진 그걸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그거를 음양이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네. 이제 이름양 지도를 해가지고 음과 양의 반복, 일양지, 이름지 하는 것이 네. 이제 도다. 한 번은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라고 했는데 도의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변화할 때 네. 음과 양 또 이제 그것이 어떤 구조로 드러날 때 음의 형태, 양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드러난 어떤 그 패턴 네. 이것이 사실 프랙탈이죠. 서양에서 말하는 어떤 프랙탈이라는 게 사실 그거를 동양에서는 이미 얘기를 해왔던 거고. 동양에서는 네. 뭐 사실상 뭐 거의 9,000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프랙탈 자체가 어떤 한 모양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패턴을 아니죠. 가진 모든 것들 다 이제 프랙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이제 형태가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본 구조, 그러니까 삼각형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사각형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구조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반복한다. 전체가 부분을 또 반복한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숲이 나무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근데 그 나무가 또 전체 숲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의 1대1 관계도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특정한 좋은 잡지에 글도 쓰셨더라고요. 아, 제가요?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주제로. 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서양에서 얘기했던 거는 프랙탈을 얘기할 때 네. 공간의 프랙탈, 아까 했던 기하 문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플라톤 시대에 네. 이건 아닌데 얘기된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기하 문양으로 구성이 됐는데 뭐 삼각형, 어떤 그 이제 정사면체, 뭐 정오면체, 정류면체, 정식면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케플러가 이제 응용해가지고 지구 태양계 네. 이 구조를 설명해내는 걸로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간 프랙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의 프랙탈도 있다.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공간 프랙탈로 하면 이제 동양에서 볼 때는 공간적인 걸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네. 우주의 비밀을 드러낸 게 어찌 보면 팔계다. 네. 예, 이제 볼 수 있는데 공간 프랙탈, 시간 프랙탈이라는 걸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정말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매력적이에요, 이 글이. 뭐 하여튼 이미 있던 건데 네. 제가 이런 언어를 좀 붙여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시간 구조라고 하는 것이 네. 아까 했던 음양 구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네. 똑딱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틱톡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거는 동서양이 사실 같아. 그 시간을 인식하는 게 음양 구조로.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네. 사실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하루의 구조. 근데 이것이 다시 나누면은 오전은 아침, 점심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오후는 저녁, 밤으로 나눠지고. 네. 일이 네. 원래 하루죠. 하루는 하나라는 뜻인데, 네. 하나가 오전, 오후라고 한 둘로 나눠지고, 다시 오전, 오후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이면 사로 나눠지고. 근데 이 사라는 구조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가. 네 마디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라고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서는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1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연월일시라고 하잖아요. 연월일시. 이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분리사후라고 하는 그런 단위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경제에서의 네, 한국경제 나오죠. 예, 예. 분리사후가 아래쪽으로 우리가 호리지각이다 뭐 그런 말 할 때 그걸 쓰는 거거든요. 네. 호리간발. 호리간발의 차다 네. 뭐 그런 거. 분리사후라고 그러고. 연월일시 밑에 있는 단위예요. 그렇죠. 더 예. 짧은 단위. 그러니까 C를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거다. 분은 우리가 쓰죠. 분은. 분은 우리가 쓰는데 물론 이제 옛날은 달라. 옛날은 그 30을 썼지만 지금 60분을 네, 60분을 쓰죠. 쓰죠. 예. 근데 이제 요 위로 올라가면은 연월일시보다 더 큰 단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은 산역계 밝혀주신 바로 우주일년인데, 근데 인간 농사진 우주일년이 있다. 인간이 낳고 자라고 열매 맺는 우주일년. 이것이 네. 바로 원회 운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밝힌 분은 원래는 이제 송환조 선생이고, 네. 선생님이 송환 선생의 아름의 강제 있다고 하시면서 아름은 예, 강절의 지식이 있다. 예, 그러면서 그걸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대우주가 그런 시간 구조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우주가 시간을 형성하고 있다. 굉장히 저는 이 글을 너무 잘 쓰셨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공간 프랙탈에서 특히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짧게 드셨지만 좋은 게 뭐냐면 우주는 이제 크게 천지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게 삼수 그래서 소우주인 인간도 이제 머리 몸통 사지로 이게 삼수로 구성돼 있고 그리고 머리도 두개부 상악 하악해서 삼수로 구성돼 있고 몸통도 흉부 복부 골반 삼수 사지도 세 부분으로 돼 있고 세 부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 부분이 이제 3이라는 구조의 반복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이게 그 프랙탈의 동양 이게 프랙탈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이름 붙여서 그렇지 동양은 그 개념 원래 다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 프랙탈. 근데 그 핵심이 이제 음양오행 원리로 우주에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로 이제 드러나서 동양에서 이미 대중화됐고 모든 문화에 이제 그걸 적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소광절 선생에 의해서 조금 많이 집약이 됐다. 좀 정리가 됐다. 그 전에 뭐 없었냐? 그게 아니죠. 다 쓰고 있었던 거를 이제 소광절 선생에서 이제 이름도 붙여지고 하면서 잘 체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월일시 사주 팔자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분리사호라는 이제 진짜 호가 제일 작은 거겠지만 그거보다 더 작은 또 주기가 또 있겠죠. 그렇죠. 또 작은 주기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막 극한도로 내려가는 시간 작은 주기에 이제 프랙탈이 있을 수 있고 원회 운세라는 가장 의미 있는 우주의 일년 농사, 사람을 농사짓는 거대한 규모의 유의미한 네.
우리의 생사와 인간 완성과 이제 관계 있는 우주 1년 12만 9,600년 한 주기로 하는 이 원의 운수의 주기가 있고 그거보다 또한 큰 주기도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랙탈 구조에 대한 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오지만 네. 실제로는 프랙탈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는 증산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얘기 같아요. 영상에서는 꽃잎 피는 거 뭐 이렇게 소라 뭐 이런 거 정도만 다루고 있는데 그 숫자와 어떤 천지인과 인간의 관계를 다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덕 선생님 그 쓴 글 중에 또 이제 아주 참 재밌게 본 게 계절이란 말이 네. 계와 절의 이제 합친 말이다. 계라는 건 어떤 끝이고 이제 절이라는 건 마디니까. 예, 계와 절에서 어떤 사이. 그래서 계절과 계절 사이 이런 의미가 또 있고 시간이란 말도 시와 시의 이제 사이간자니까. 그 공간도 이제 사이간자를 또 쓰기 때문에 공과 공의 사이. 다 마디의 네.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요 마디에 이 마디를 개벽이라고 하고 제가 대신 얘기하네요. 네,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마디에 토가 개입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되게 크게 이제 많이 느끼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진술충미 얘기하시면서 이게 식물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축토,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 네. 이 봄을 열고 겨울을 깨트리는 이 축토. 그래서 씨와 그 네. 줄기 사이에 이제 축토가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봄을 여는 거죠. 이런 그 존재 마디 그리고 진술충미 4개의 토가 작용을 하는데 진토는 줄기와 가지 이파리 요 중간 사이. 사실은 뭐 진토에서 가지 이파리가 벌려져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토가 이제 결정적으로 가지 이파리에서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사이를 얘 이제 미토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술토가 열매와 씨앗 사이.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씨앗을 맺게 해주는 예, 그 씨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일자로 이렇게 이제 마디를 지어주는 그 술토로 얘기하신 게 요런 게 정말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정리가 엄청 예, 깔끔해요. 아니 뭐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띄워주시니까 아니, 뒤에 좀 얘기가 나올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얘기만 하고 끝나려고. 뭐지? 시간, 네. 공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이간자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끊어질 절자를 써서 마디 절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마디가 있어요. 우리 손으로 봐도 손 마디가 있고 네. 손목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 나갈 때도 네. 나이테라는 것도 사실 마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사실은 그 마디를 지면서 변화를 해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연속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질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마디가 생길 때 새로운 걸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거고. 이게 사실 개벽에 대한 건데. 근데 그 사이에는 간이 있다는 거. 어떤 그 끊어짐이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서 자오, 그러니까 정오하고 자정이 있는데 네. 양의 시간대가 시작되는 게 그 새벽에 자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계속 양의 시간대 극대화됐을 때가 정오가 되면은 정오에서 다시 음으로 들어가죠. 음의 그렇죠. 시간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때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찰나적인 순간에 양에서 음으로 전환이 될 때 그게 네. 끊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 시간대가 양의 시간과 음의 시간은 끊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개벽의 마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에서 다시 양이 될 때 다시 끊어져요. 그래서 이 열리는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열리는 새벽 시간대를 우리는 개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양에서 음이 될 때를 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천지 개벽 또는 음양 개벽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 끊어지는 아주 찰나. 그러니까 네.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표현하는데 네. 찰나보다 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프랑크 시간 정도 되는 네. 그런 아주 순간에 네. 그때 개입을 뭐가 하냐면 이걸 이어줘요. 예, 요거는 음도 양도 아닌 어떤 그런 시간대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공간에서도 그게 바로 토다. 음도 양도 아닌 예, 그렇죠. 그게 토라는 게 들어오는데 요것이 바로 음과 양을 이어주게 돼요. 이것이. 이거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은 체험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영원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찰나로 들어가면 이게 옛날부터 그러냐 선승들이나 네. 고선들이 했던 얘기가 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게 바로 거길 말하는 거예요. 공이 바로 그걸 그냥 공간 공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이제 절대의 어떤 그런 생명의 자리인데 간이 말하면 공의 마디가 그 들어가는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율료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토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네. 인식하고 느끼고 체득하는 거를 도통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과 물화일체되는 경지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롭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인식할 때는 중간에 뭐 이렇게 와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2지지로 봤을 때도 이제 네. 중앙에 이 톤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기운인데 하나님의 네. 본성이 그 사이에 이렇게 출장을 나오시는 출장 나오는 걸로 이렇게 실제 이제 우주를 그 어떤 위기나 또는 그 마디를 넘어갈 때 항상 이렇게 팽이를 한번 다시 쳐서 이렇게 팽이가 다시 이제 팽팽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채찍질을 한다고 할지 채찍질은 좀 표현이 이상하다 자꾸 이런 쪽으로 하면 이게 어떤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우주 만물 자체가 기와 리와 신이라고 하는 이 삼자가 사실은 이제 같이 합일돼서 이루어진 이제 우주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는 그 이법을 주지하는 기를 주지하는 신이 항상 있어요. 그 신의 인격적으로 최고 신이 이제 상징이 되시는데 이 우주가 개벽이 될 때, 우주가 새롭게 돌아갈 때 바로 그 개벽장 이신 상징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걸 그 법칙을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셨네. 개벽장. 그 토의 작용이 개벽이기 때문에 개벽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 37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뭐 자료집은 준비했으니까요. 그대로 읽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델브로프의 이제 프랙탈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큐에서. 만델브로프의 프랙탈은 신의 지문이라고 불려왔다.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프예요. 이 사람 IBM 출신이래요.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프랙투스에서 따와서 가져왔대요. 여기도 쪼개다는 말이 끊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또. 그래서 신의 지문. 그래서 이게 신이 이게 지문을 남긴 것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뭘 만졌는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문을 남긴 게 프랙탈이다. 그걸 가지고 힌트를 찾아서 신을 찾아와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만델브로프를 막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돌리면 그 형상이 기하학적인 희한한 모양이 마치 부처처럼 보이더라. 라는 게 이 다큐에서 보이는 게 참 와 그것도 좀 신기하다. 그렇기도 하고 아카샤는 공간 그 자체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아카샤를 에테르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의 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간이 그 신 자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여기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이 우주 자체가 신의 몸뚱아리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프랙탈의 형태로 사람들한테 이제 비춰진다. 보여지고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그런 자기 유사성을 가지는 어떤 패턴을 반복하더라. 이게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데 지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핑거프린트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고유한 형태인데 이거를 프랙탈이라는 이름보다 저는 DNA다. DNA다. 신의 DNA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이법, 신리가 가지고 어떤 그런 자연 섭리, 이법이 이제 DNA고 그것이 바로 프랙탈 형태로 그러는 걸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오늘 좋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오컬트나 지금 외계문명이나 이 고초고대 문명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오컬트 특별 전시회를 했어요. 진짜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갔어요. 갔더니 뭐 초고대 문명에 뭐 11m짜리 거인의 뼈 뭐 이런 것도 막 전시해 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UFO 문명에 이제 또 이제 사진하고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거 아시죠? 밀밭에 왜 순식간에 한 뭐 1분도 안 돼서 막 확 이렇게 문양이 딱 생겨지는 거. 그렇죠. 이 뭐라 하더라 그걸? 밀밭이나 뭐 이런 밭에 그냥 막 순식간에 뭐가 빛이 휙휙 돌면은 그거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만들려고 하면 며칠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들이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문양을 새길 수가 없다. 그것도 몇 초 안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추적을 해보면 방사능 흔적도 살짝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크롭서클? 아, 크롭서클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여러 가지 크롭서클이 있는데 거기 희한한 기하학적 문양들과 프랙탈들이 엄청 많아요. 완전 천부경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요. 거의 염계 태극도서라고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정말 놀랍다 하다가 그중에 태극 문양을 정확하게 보인 게 딱 있었어요. 근데 그 태극 모양이 마야 문명에서 볼 법한 이런 형태, 우리 물론 동양에 다 있는 거지만 마야 문명에서 여기서 넘어가서 돌에 새겨놓은 듯한데 문항팔개 모양이 있더라고. 아니 크롭서클이 문항팔개가 있어. 근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라고 해? 이게 UFO라고? 아니 몇 년도에 찍혔대. 그래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조작일 수도 있지 않냐? 물론 모든 건 조작 가능성이 있고 뭐 있을 수 있지만 제보자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는 거의 사실로 되고 있다. 우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랙탈. 그러니까 외계 문명에서도 이제 그 지구에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프랙탈의 형태를 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 뭐 약간 개벽한다는 네. 암시도 막 거기 들어있는 것도 좀 있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뭐 하여튼 시공간 모체가 새겨진 지성이다. 이것이 바로 그게 이제 나선이 그렇다는 거야. 나선. 그래서 나선 얘기는 2부로 넘어가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주적인 나선의 모양이 태극도 네. 나선 모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의 형태의 이 프랙탈 모양이 사실은 이 우주의 지성, 이 지능이 있고 생각도 하고 그런 생명인데 그거가 시공간 모체가 바로 그런 거다. 예. 뭐 그 밑에 이제 프랙탈은 본질적으로 소음과 배열로 가득 찬 카오스다.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걸 뭐 동양 언어로 얘기하면 약간 이제 무국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카오스와 케이아스와 이제 코스모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것 같고 보통 카오스의 날개짓 카오스 이론을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정말 혼내져 있고 아무것도 모를 네.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형태의 패턴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프랙탈로 또 이어지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랙탈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또 다른 제목을 붙여본 게 정명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정명. 정명. 예. 정명이 뭐죠?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바를 정자니까 이제 바른 이름을 붙이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이름만 바꾸는 사람, 개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좀 쉬워져가지고 또. 아, 요즘. 그런 것도 있고. 네. 저희 어머니도 바꾸시고, 이게 뭐가 안 좋다더라. 맞아요, 하면 맞아요. 바꾸고. 연예인들은 뭐 기본 뭐 다 바꾸고. 예. 저희 어머니도 바꾸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송지효가 원래 천씨인가 뭐 그렇잖아요. 천성임. 천성인가?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 그러니까 주시는 뭔가 바라보는 건 것 같아요. 네. 주시는 생각의 본래 특질인 제안을 통한 창조의 행위다. 뭐 말이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멋진 말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응시하는 것은 생각의 본래 특질인 제한. 완전히 막 째려봐. 그러면 사람 신경 쓰이잖아. 네. 째려봐. 계속 쳐다보니까. 네. 그러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뭔가 규정되는 것 같고 뭔가 네. 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것 같고 비난한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쁘다고 하나? 나한테 관심 있나? 뭐 이런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제한을 통한 창조, 이건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또. 요런 말이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붙이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라벨을 붙임으로써 사물이 고체라는 환상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데 네. 이름을 붙여. 저건 뭐야? 저건 나무야. 저건 자동차야. 뭐 이렇게 붙이는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래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고체화돼. 근데 그걸 통해서 창조가 돼. 걔는 그 고체가 된 거야. 그래서 환상을 창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지? 존재를 정의하는 것이다. 또 하나 키에로 케고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가 나한테 붙인 이름 정도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여기서 이게 생각나요. 개벽은 우주의 자기 부정이다. 네. 정도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주가 지금까지 이 네. 우주라는 거대한 신이 네. 응?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해왔던 모든 역사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다. 자기가 낳아놓은 인간 생명과 그런 것들을 부정해서 진짜는 이거야라고 딱 제시를 하고 이제 참 종자들 열매될 종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 자신도 새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극복, 자기를 부정하면서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야. 오늘의 나는 새로 태어난 나야.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자꾸 리프레시 되고 새로 네. 태어나잖아요. 네. 새로운 내가 되면서 발전하고 이 발전의 동력이 자기 부정에서 출발하지 않나. 그런 것도 여기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에게 이름 붙이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내 한계를 규정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름을 붙이고 핀을 꽂음으로써 분자를 하나의 사물 안에 가둬놓는다. 이건 뭐냐면 이 분자나 이 소립자 세계가 네. 그 우리가 가둬놓을 정도의 존재냐, 사실은 신의 세계다, 이런 의미를 또 여기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이게 이제 이 말이 문장이 결정적이에요. 당신은 동시에 그것이 존재하도록 정의하고 그것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사람이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의미를 갖고, 그 전에 의미가 없었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의미가 없었다. 존재 의미도 없고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김춘수의 시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전에 꽃도 아니고 똥이었을 수도 있어요. 몸짓. 와. 네. 이 시가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여기 보면 어떤 게 될 수 있었다, 될 수 있던 모든 것이 부정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능성, 모든 건 창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께서도 어린애 보면은 알성급제할 놈, 이게 항상 이게 덕을 붙였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부모가 그 자식한테 이놈의 새끼, 이 못난 놈의 새끼 이렇게 막 욕을 하니까, 그거는 이놈. 그거는 그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말대로 되는 때니까. 말대로 되는 때. 이게 어떤 그런 말로서 기운이 거의 됨으로써 그거를 규정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분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산란을 흩어지고, 이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각자 이제 그 마음의 고통에 살고 있느냐. 이건 분별하기 때문이다. 차등을 두고 내가 저보다 못하고 어떤 그런 나누는 것 속에서 분별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의 원래 본래 가치,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고 남의 가능성, 남과의 비교, 분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분별의 단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너와 내가 없는 무자성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거를 불교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만물을. 그렇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수행을 통해 단계 들어가면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여기서 자기 부정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산이, 왜냐면 근원점 같은 거기 때문에 이사무의 법계에 들어가면 그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에서 머물면은 사실은 이제 무분별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즐거울 수 있지만은 이 세계가 구성이 안 되죠. 이 세계는 사는 분별의 세계인데 일단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다시 생기는 게 산은 산이고 다시 물은 물이다 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화엄경으로 보면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거쳐서 깨달음에 들어갔을 때, 이 우주를 다시 바라봤을 때 이 우주가 새로운 도의 차원에서 모든 게 하나로 융합된 원흉무한 상태로 보이게 된다는 게 화엄경에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어떤 그 중립적이고 시간도 없고 차원도 없다, 어떤 창조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규정을 함으로써, 인간이 거기다가 규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창조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우대성,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실 우주를 지금 창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인간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모든 만물이 사실 그렇게 하는 건데, 인간이 그것이 더 능력이 뛰어나다 봐야지. 사실은 뭐 절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무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수행을 잘 닦으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제 나천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 선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사람이 바라본다는, 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관자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관자재 보살, 이제 관을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느낀다는 게 뭐냐,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어떤 모든 의식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그 대상물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감흥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만물을 느끼는 것처럼 만물이 똑같이 나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에서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반응을 똑같이 한다는 거냐면은 그 대상이 살아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 대상은 살아있고 나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반응하시잖아요. 똑같이 만물이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들끼리. 그러면 그 만물이 나의 어떤 그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거를 모든 만물의 파동 속에서 네. 순간순간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연속돼서 어떤 그 고체라는 건 이렇게 형상화라는 거는 파동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부분 떨어져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입자 형태. 그래죠. 이걸 우리는 하나로 해서 다 네. 이어진 거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어떤 만물이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그러한 건데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걸 하고 있다. 그럼 이걸 각자 하면 각자가 보는 우주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칸트가 얘기했던 네. 선험적인 인간의 네. 이성, 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선험적, 이미 타고날 때부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네. 그거를 12가지 범주로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오성에서 네. 선업적 통각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 우주 자체를. 중도자님께서 이제 그걸 뭐라 하시냐면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인 경험하지 않았는데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 신성 그게 뭐냐 그 환이다. 그게 환이다 이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정으로 내려받은 그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칸트가 사실은 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그게. 그래서 선험적인 이성이라고 부르는 그게 뭐냐? 그럼 그게 진짜 환인 거다 환.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제 깨운 거. 그래서 이제 완성된 게 이제 테일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철학이라는 게 상징 네. 진리여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화이트 샤만의 시대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는 네. 사실은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었다는 네네. 거예요. 이제 서서히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이제 붙여진 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 이런 구분이 참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동물과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는 말을 못하고 나는 말을 하고 나는 뛰어나고 쟤는 뭐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고 대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이런 거와 이렇게 더불어 살았고 바람을 본 소년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꼭 보세요. 엄청 저는 그 이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바람을 본 소년. 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한 소년이 나와요. 네. 근데 뭐 희한한 능력을 써요. 네. 근데 그걸 무기화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막 달라붙는데 걔를 납치하고 막 부모도 이제 결국 죽고 이렇게 되는데 걔가 잡혔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독수리의 어떤 소리를 듣고 공중을 날아가던 기구에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너가 이렇게 바람을 바라보면 네. 그 바람을 보고 느낄 수가 있을 거다. 네. 그랬더니 이제 왜 너는 뭔데 이렇게 너는 원래 고대 황금의 종족이다. 그 후손이다. 그래서 너는 볼 수 있을 거다. 그 화이트 샤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딱 뜨니까 네. 바람이 이게 실제 보이는 거. 그 순간 얘가 날아요 이렇게. 날아가지고 바람이 자기 뜻대로 실제 이렇게 손만 움직여도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어떤 섬에 이제 안착을 해요. 떨어졌는데 이제 살짝 기절해서 있는데 곰이 와서 포도를 줘. 놀래갖고 날라고 도망가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했더니 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왜 곰이 말을 안 해?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상하냐? 이렇게 했더니 너는 원래 내가 볼 때는 바람의 종족의 후손인데 원래 옛날 사람들은 다 날아다녔다. 요즘 사람들이 못 날아다니는 게 이상한 거지. 동물하고 얘기를 하고 다녔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고대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은 전부 잃어버렸다.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시네 풍시. 바람 풍시. 예,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제목도 풍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정명과 이런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어떤 언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했는데 그 부족은 말 더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상해. 왜 그러지? 그래갖고 언어를 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을 더듬는다는 단어가 없어. 머릿속에 아예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청산 유출 막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도 말을 안 더듬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사람 머릿속에 그 개념이 없다면 그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불가능이란 개념이 없다면 아마 진짜 불가능이라는 게 실제 없지 않았을까? 그럼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제 독일 철학자들 중에 콰인 철학자들이 또 있어요. 증산도 도전 4편 84장에 네. 호연이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 하느님이 있은 게 하나님이지.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호연이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하니 상제님께서 하느님이 있은 게 하느님이지 저 하늘 없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린 여자애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언어 속에 있는 거는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인간은 천일지일 태일로서 그 삼신이 현현돼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속과 개념 속에 있다는 거는 우주 공간에 있는 거다, 실제.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런 게. 그래서 인존의 극치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는 건 아니고 옛날에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외계 생명체의 그 거대한 구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초능력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초능력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바다 밑속에 있는데 그걸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못해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왜 탈출 못하나 나중에 원인을 서로 얘기해 보니까 서로 다른 탈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겹친 거야. 그러니까 탈출을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도 탈출을 못해. 이런 모순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생각이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쓰는 테일 능력이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에 대해서 네. 종도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명과 지명 기운을 취하시셨다, 상제님은. 그래서 그걸 정명이라고 했는데 천지 만물에는 모두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상하는 기운이 발동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그 말의 힘은 파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경사를 부르고 저주와 원망의 말을 하면 이제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당대에 또 어떤 지명이 제대로 된 이름이 안 붙여져 있고 그 혈자리가 안 맞을 때 네. 발음이 안 된다. 기운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 그 지역이 이제 뭔가 잘못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혈명을 잘못 지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의 기운도 안 나오고 그럼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갖춰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네.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나비님이 있어요. 네. 나비의 본래 이름이 그냥 나비라고 해서 나비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뭐 20년 30년 자라올 때까지 불렀어. 그러면 주문이라는 게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건데 네. 그 에너지가 그 사람 몸에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안 맞고 뭔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가겠죠.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네. 그 유래는 이제 공자 선생에서 유래가 된 건데 논어에서 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어떤 지금 사회 혼란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자께 이제 그때 제자가 네. 여쭸거든요. 네. 그랬더니 공자 선생께서는 피가 정명이다. 정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름 제대로 붙이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실제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네. 의리라는 말을 왜 많이 쓰잖아요. 의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사실 좋은 말인데 네. 폭력 세계에서 자기들 의리한단 말이에요. 조폭.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말이 잘못 쓰이고 그러는 거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먼저 바로잡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물을 규정하고 어떤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언어를 바르게 씀으로써 바른 기운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또 바른 행동,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에 행동 마음의 자치고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네. 사실은 바로 그러한 이제 올바른 기운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쓰기 위한 이제 그런 거죠. 태울줄 읽는 행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정명이 정명. 그게 이제 우주의 바른 정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기를 불러들이는 바른 정명이 태울주다. 요거는 나오기 어려운 거는 하나 나왔어. 원래 팟캐스트 종료해도 되겠는데? 아, 그래요?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 보면 네. 진공 속의 에너지가 또 하나 나오는데 약간 좀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과학자였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네. 근데 그것은 속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간에 본래 갖추어진 것은 거의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다. 공간에. 리차드 파이만은 뭐 워낙 양자역학 대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단 1제곱미터의 공간 안에 1제곱미터면 얼마야? 한 평 가로 1m, 세로 1m. 그러네. 공간 안에 세상의 모든 바다를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이게 세상이 지구인지 모르게 지구로 한정하더라도 그 안에 그런 정도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뭐 진공 속에 있는 에너지란 표현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사실 원리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봤던 다른 다큐에는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 다큐인 What the Bleep Do We Know? 라는 다큐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다큐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엄청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네. 조금 옛날 다큐지만 여기에는 더 충격적으로 나와요. 진공 속에는 10의 94승과 맞먹는 양의 에너지가 존재하며 실제로 우주가 평평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뭔가 어떤 뭐 물리학적 용어겠고 네.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23승 큐빅 센티미터. 이건 뭐야? 엄청 작은. 네. 그 속에 있는 수소 원자 속에 있는 진공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도 아니고 수소 원자 속에 그 사이 공간에 있는 에너지, 진공 에너지는 우주의 모든 별들과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수조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별들과 행성이라는 건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네. 입자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입자를 그 에너지화했을 때. 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에너지보다 수조배다. 이게 계산상 그런 거야 했는데 실제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황당한데 이건 좀 제가 근거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 그 다음 한 얘기가 더 충격적인데 만일 의식을 통해 이거 뭔가 수행을 통해 뭔가 이렇게 어떤 걸 명상을 통해 의지로. 그 수조배 에너지 중에 소량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빅뱅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의 어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습이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주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 헤르메스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덩원이 이제 삼신나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는데 그 덩원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주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신작용이라는 거지. 이제 우주 자체가 정신작용에 의해서 덩원의 삼신의 정신작용에서 탄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일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이게 바로 어떤 정신이죠. 네. 정신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량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빅뱅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 삼신이 정신작용을 일으켜서 네. 에너지 우리 말하는 이 절대 어떤 그런 그 순수 에너지를 네. 발현시켜서 빅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주인데 이 우주 자체가 정신작용이라는 거죠. 지금 우주가 정신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공에너지, 공간 에너지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12지지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어떤 그런 한 주기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술자리를 수로공이라 해서 공자리로 얘기를 해요. 네. 수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저번에 제가 이제 오선우기 할 때 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핵. 12지지에서는 그 무극자리가 미토에 해당이 됩니다. 미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네. 미토가 네. 시간상으로는 1시부터 3시가 밑인데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양의 시간대가 자시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시가 펼쳐지기 바로 전 단계가 술시고 네. 자시가 펼쳐지고 해자 축시가 지난 다음에 축에서 봄 개벽이 열리는 거고 네. 그것이 쭉 지나다가 진토에서 여름 개벽이 열리고 미토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미토가. 그러니까 양의 시간대가 끝나고 음의 시간대가 들어가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 시공간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인데 네. 이 미토의 순간은 뭐냐면은 가장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오화 단계보다 더 분열이 돼 있는 너무 분열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네. 양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단계로 성질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무분별의 단계, 네. 아까 했던 무분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때를 무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극성이 없는 거예요. 양성, 음성이란 극성도 없는 거고 동한다, 정한다 이런 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시공간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것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응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네. 양의 시간, 음의 시간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응축이 되기 시작하는데 네. 응축이 되면서 신유에서 응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낌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형체로서 이 형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돼요. 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술오공이 되는 거 이때 술토가 돼요. 이건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어떤 행태가 된 게 아니라 네, 우리 말로 네. 광량자처럼 네. 에너지 형태로 있는 그런 거고 이거 형체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해자를 지나면서 형체를 갖기 시작해서 자가 되면은 씨앗 자자가 돼서 씨앗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술50에서 뭐가 그럼 생겨나는 거냐? 네. 바로 시핵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뭐냐면은 시핵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네. 나무목자에다가 네. 천간에서 말하는 해자를 써요. 해자 할 때, 해자축 할 때. 그쵸. 바로 해의 자리에서 씨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들 자자 이것이 형체로 실제 드러나서 심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에서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게 나무가 자랐잖아요. 네. 다 모든 에너지가 하나를 만들어내죠. 그 이제 모든 변화가 네. 사실 그 씨앗 하나 만들잖아요. 네. 씨앗이 뭐냐? 그게 술이에요. 술오공.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네. 그 하나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그 맨인 블랙 보면 그거에 구슬. 마지막에 구슬이 이렇게 우주 전체가 구슬 안에 들어있는데 뒤에 봤더니 나 누가 당구 치고 있어 그러다 외계인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주 씨앗이 네. 우주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씨앗. 우리 인간도 정자난자란 씨앗이 네. 인간으로 이렇게 형성된 것처럼 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그 속에 그래서 정수 모든 게 정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짜리라고 그러고 네. 바로 그 씨앗을 창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모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모든 에너지, 모든 만상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공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네. 만물 창조의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사실 그 속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이게 참 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네. 어찌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하고.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북한 핵도 있고 뭐 그쵸. 오선 누기 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네. 핵 분열, 핵 융합이라는 거는 그거의 일부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일부분. 되게 그러니까 낮아요. 이게 공에너지거든요. 사실 핵이라는 게 다른 말로 공에너지의 어떤 그 네. 물론 더 들어가서는 다른 형태긴 하지만은 그 못을 바꾼 형태가 핵이라는 형태로 순수 어떤 그런 형태인데 네. 이 핵을 쓰는 거는 거기 아주 일부분 우리가 사실은 쓰는 그런 형태가 효율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네. 진짜 그걸 효율로 100%를 쓴다면 빅뱅을 약간만 가지고도 일으키겠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뭐 그죠. 얼마 지금 여기 가지고 하는 갔을까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 쓰시네. 사실은 그거를 테슬라 같은 사람도 공간 에너지다, 영점 에너지다, 무한 에너지다 하면서 그거를 뽑아서 같은 했던 얘기로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네. 이걸 수행론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이 다큐의 저희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고. 사실은 이제 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건데 네. 아까 이제 프레타르 물론 이에 대한 걸 했지만은 네. 기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온기, 열기, 전기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모든 형태로 드러나는 기가 형태만 다른 건 사실은 그 본질점 같다. 근데 그 본질 더 퓨어하고 더 순수한 네. 이렇게 이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호르몬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도 사실 호르몬양으로 구성된 거죠.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구성하는 순수 진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공에너지 또는 더 들어가서는 여기 율려라든가 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요걸 조금 정리해 보면 그 카프라 현대 그 물리학과 동양 사상의 저자 그러면서 이런 과학이 동양과 이렇게 만나는 거 붐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역할 신과학에 네. 이제 운동을 했던 카프라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진공이 네.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고동치는 살아있는 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허. living emptiness? 이렇게 발음 좋은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허다. 이거 허에 허. 없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 거지 사실은. 근데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실로 이 살아있는 허에서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은하계, 뭐 성좌, 뭐 이런 작은 모래에서부터 생명체 이런 것들이 오묘하게 이렇게 이제 공 속에서 생겨서 꿈결같이 또 이제 나타나서 변화했다는데 사라지고 이런 걸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다. 이 현대과학에서도 이제 네. 디렉 같은 사람이 폴 에드리안 모리스 디렉이라는 굉장히 젊은 그때 20대였을 거예요 아마 천재 이 사람이 네. 이걸 찾아냈죠. 실제 과학적으로 찾아냈어요. 아, 허하다는 거를. 그 공간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튀어나오는 걸 보고 쌍으로 또 소멸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도 없이 그냥 셀 수 없이 많이 튀어나왔다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반입자, 반전자 뭐 이런 것들을 반물질을 찾아내면서 이제 이게 살아있는 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죠. 뭐 이 사람도 아마 노벨상 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깨달으면서 도통을 해가지고 부르짖은 게 내내 평생 부르짖은 게 40년 동안 부르짖은 게 우주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대과학이 3,000년 후에 찾아낸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네. 안에 이제 힘을 갖추고 있다. 근데 그것이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음은 모든 존재가 일어나는 장이란 주제에 이름을 붙여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막 진짜 막 극치로 가요. 막 이게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도. 그래서 고대 인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우파니사드에는 브라마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창조주. 연꽃 위에 앉아있는 창조주로 말한다. 그가 눈을 뜨면 세상이 존재한다. 브라마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진다. 여기서 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눈을 뜨면 세상이 존재하고 눈을 감으면 세상은 사라진다. 신이.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다큐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얘기한 걸로 따지면 네. 각자 개개인 인간한테도 다 해당되는 걸로 지금 이제 논리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욕이나 신비가들에는 의식의 뿌리 영역에 어떤 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이게 앞에서 했던 에테르 장, 예, 아카시아 다 같은 걸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거죠. 있어요. 아카식 레코드라고 한다.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경험, 정보와 경험이 존재하고 이 장 또는 모체로부터 모든 존재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놀라운 참 문학적으로도 좋고 일어난다. 아원자, 입자, 은하수, 별, 행성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일어난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 참 신비롭네. 이게 이제 환콘과 네. 환단고기 북콘서트 그리고 개병문학 북콘서트에서 이야기하신 정의로 이게 탁 맞아떨어지고 환단고기에 또 삼신 상제님 삼신에 대한 정의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잠깐 살펴보면 환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신의 자기현현. 삼신이라는 신이 자기를 현현 드러내고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 그러므로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신 그 자체다 이거예요. 삼신 그 자체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서 나온 존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드러낸 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동서원형의 사상이라는 게 이제 천지부모 사상이고 우리 인간이라는 건 천지의 아들과 딸이다. 이런 인륜 도덕적인 인간 질서 문제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모체로부터 모든 존재가 일어난다. 약간 신비로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환단공에 이렇게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로 셀프 매니페스테이션 자기 현현. 여기서 뭐 아원자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성미자 원자 이 밑에 세계 소립자 세계 더 작은 거. 더 작은 걸 아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더 들어가죠. 더 사실 사실은 더 들어가는데 이걸 이제 과학에서는 네.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걸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네. 막스 플랑크가 플랑크 상수라는 걸 발견하면서 사실은 이제 현대 물리학이 탄생을 해요. 플랑크 상수가 뭔가요?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가 발견된 거는 이제 그 빛의 밝기하고 온도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네. 그 플랑크 상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상수, 변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네. 그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양이 구해지는데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광량자설을 증명하고 불확실성 원리 다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과학이라고 그래요. 빛의 과학. 현대 물리학은 빛의 속성을 발견하면서 전자기 문명이에요. 이게. 네, 전자기라는 것 자체가 빛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건 뭐냐면은 네. 설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량자가 네. 이제 모습을 드러나기 위해서 네. 그 가지는 최소 단위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거죠. 어떤 물질화될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 거기다가 이제 진동수, 사물의 진동수를 곱하거나 네. 정수를 곱하면은 그게 에너지화돼서 이게 수소가 되고 원소가 탄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모든 에너지의 어떤 그게 드러나게 하는 최초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주가 드러나게 해주는 그 상수가 바로 이제 플랑크 상수라는 거가 될 수 있죠. 네. 시간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 에너지 단위예요? 에너지 단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한번 까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원자 입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인류가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네. 이제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라는 거 공은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 수행에서도 이제 네. 사실은 목적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공의 세계를 들어가길 목적했고 네. 도교 세계에서는 허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목적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똑같은 걸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경계고 그러니까 이제 네. 진공과 허공을 현대과학은 구분하지 못한다. 네. 이게 이제 종조사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진공을 태극으로 본다면 허공을 무구로도 볼 수 있고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성질을 갖지 않는 네. 동도 아니고 정도 아닌 어떤 그런 무차별의 성질에서 네. 이렇게 일단 형태를 갖는다는 음의 어떤 그 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떤 양의 음의 작용이 그렇죠. 일단은 가미가 된 건데 네. 그렇게 드러난 최초의 상태를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 더 어떤 진동수라든가 거기에 어떤 그런 정수배가 곱해져 가지고 드러난 거 아원자 그게 또 드러난 것이 양성자 전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원자 입자보다 더 아래 단계는 사실은 이 창조 행위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라 볼 수 있죠.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과학에서 못 들어간 거죠 아직. 왜냐하면은 네. 예, 아직 거기까지 측정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해낼 수도 없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네. 것 때문에. 측정하는 순간 걔네들이 다르게 메롱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는 네. 수행을 통해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를 체험한 분들이 우주 합일되는 경계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 그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체험의 세계 때. 저도 사실 몰라요. 이거를 뭐 이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한 것이 이제 글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진제다, 속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승의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로고스와 레마로 네, 뭐 합시다. 그런 자,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 네. 어떻게 편집할지 이것도 힘들어졌다 이제. 자, 이제 눈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눈. 근데 이 눈이 또 앞에랑 또 연결도 돼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뭐 짧게 한 문장만 보면 네. 장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통해 움직이는 하나의 의식, 하나의 장, 하나의 힘이 있다. 장은 당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황당하죠. 당신으로 일어나고 있다. 당신은 우주 안에 당신이다. 당신은 창조 그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다. 눈 얘기가 나와요. 네. 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만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당신이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계속 인식에 대한 문제가 네, 자꾸 그런 얘기, 인식론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그 진리책에는 네. 우주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무가 스스로를 관조하여 관조. 무라는 어떤 존재, 무라는 게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네. 무라는 어떤 우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때에 스스로를 관조하여 대상화시킨 것이 이걸 뭐 삼신으로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삼신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대상화시킨 것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는 누구지? 나는 이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게 나를 관조하는 뭐 말이기도 하잖아요. 대상화시키는 것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그 천지개벽이다. 그래서 관조의 주체는 무인데 자신을 비추어 대상화된 결과가 하늘 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거울에 비춰진 상이 이 우주 하늘 땅과 뭐 인간일 수 있다. 알아듣는 표현으로 가자면 이런 표현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 관조라는 표현이 눈인 것 같아요. 관찰하잖아 벌써. 쳐다보잖아 이렇게. 네. 근데 당신은 창조 그 자체를 바라보는 그 눈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연결되는 표현들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그 정명이랑 관련되는 뭐 아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상제님 말씀으로는 도전 네. 4편 5장에 네.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건 뭐냐면 일을 계획해서 하는 건 인간이었는데 성사 일을 이루는 거 하늘이 하는 거다. 허락해줘야. 그렇지. 그래갖고 이게 뭐 실제 신이 뭘 하는 거고 신한테 매달려야 되고 이런 네. 거였는데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하늘이 그 계획을 하지 실제로는 일을 이루는 건 인간한테 달려있다. 인존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사에서 없었던 일이 네. 벌어지는 것이 인간이 뭐 존엄성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인존의 극치인 테일로 가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우주가 재창조되는 그런 의미로도 상제님 말씀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제님께서도 이제 사지종연도 자유주의하고 사지불란도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라는 게 자신의 태. 물론 상제님께서 상제님을 말씀하신 거지만은 근데 우리가 우리를 얘기한다면 나로부터 모든 게 이제 말미암는 거죠. 근데 사지종연 예.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풀려서 완성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볼시라는 게 있고 볼견이 있고 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우리 볼시라고 얘기를 하고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를 우리가 관이다. 이제 꼭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감각적인 눈만 네. 뜻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깨달음의 어떤 상황, 깨달음의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음보살. 관음보살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네. 음을 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을. 소리를 네, 본다.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깨달음의 차원에서 우주를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이런 파티를 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미있어요? 네, 아까 하품하신 것 같아요. 잘못 보셨어요. 꿈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꿈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당신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당신이 그것을 창조하고 있었다. 소위 진정한 삶 또한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이 당신이다. 하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눈으로 구석구석 모든 것을 각자의 분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닥치는 이 닥기 이게 누가 이걸 썼지?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도인 아니야 이거 진짜. 정도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대세몰이를 할 때 네. 태을주 신권을 얻어 신도 체험을 하는데 신도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우주의 눈동자를 봐야 된다. 이게 우주의 눈동자가 있다. 아 이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게 신안이 열려서 제대로 우주와 하나 되려는 그런 정성과 함께 사람 살리는 의식을 집중하면 이 네. 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눈동자. 우주라는 거대한 우리 천지 부모의 눈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한참 동안 눈을 맞춰서 우주와 내가 한 마음의 축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일심이 이렇게 뭔지 이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살아있는 성년이라는 것을 내 눈동자로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종도사님 말씀하셨어요. 우주의 눈동자와 나의 눈을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근데 참 이런 게 놀랍죠. 그리고 뭐 저희들이 뭐 여기저기 뭐 일루미나티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네. 피라미드 위에 눈동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실제로는 그게 고대에는 이 수행문화 세계는 진짜 이제 이런 눈동자가 있는 거다. 얘기도 하는 거고. 깨달음의 눈동자를 얘기하죠. 예. 깨달음의 눈동자에다가 원래 이제 수행의 눈동자, 제3의 제3의 눈? 눈동, 네. 관조의 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이제 신에 보면 저는 이거 참 굉장히 재밌게 봤죠. 네, 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신이 되려고 수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후보들이 돼서 막 하는 건 탈락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지구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눈동자가 가끔 나타나서 저게 뭐지 했는데 이 신들이 나중에 신이 반열로 올라가려고 할 때 자기 위에 또 눈동자가 있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최고 신이라고 했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신도 저 위에 눈동자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또. 어느 정도 이런 수행 세계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은 게 아닌가. 아니 그 사람 머리가 네. 생김새가 수행자 머리예요. 외계인처럼 생긴 아, 건데 머리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약간 곤충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던데. 화이트헤드도 머리가 그렇게 생겼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이제 머리가 상정, 중정, 하정해서 네. 이 머리 쪽이 이제 천개라고 그러는데 네. 이쪽이 상당히 발달된 거죠. 그래서 어. 하늘하고 가까운 사람이 머리가 발달. 그러면 일단 대머리가 돼야 되겠네요. 사실 대머리가 반상하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해요. 아, 진짜로? 기운 천기 많이 받을 때 어. 이제 머리가 좀 벗겨져 있으니 이마가 넓어야 된다. 아, 전 그건 별로네요.